오늘은 경금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 하니 유금을 봐야죠. 그래서 이게 자기 계절이라고요. 그러면 앞 계절에서 생육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절대양 들어가는데 생하고 왕하고 묘를 장생제왕묘 해가지고 사유축 근극이 되는 거죠. 오행에서 생명체는 목만 있다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금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 곡식이나 열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봄의 금이라는 얘기거든요. 임묘지는 봄의 금. 그러면 이것은 사오미는 여름의 금. 여기 신효소는 가을의 금, 이것은 겨울의 금이라고요. 그럴 때 이 경금을 여기서는 연금이나 부드러울 연, 어릴 요, 연금이나 유금이라고 불렀을 때 이게 어린 금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 금은 뭐라는 얘기요? 이럴 때 간목하고 같이 생각하세요. 생명체라는 얘기거든. 열매될 곡식이 싹을 틔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그러면 이것은 뭘 보고 자라야 되는 거 하니? 병화 보고 자라야 되잖아요. 병화 보고 싹이 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은 양생지금이라. 그러면 기를 양, 날생, 기르는 금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죠. 그거 생각하시면 그래서 양생지금이라 그러네. 그러면 가을 되면 이제 곡식이 익죠. 익으면 딱딱해지니까 이게 강한 금이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는 부드러운 금이나 어릴 유금이 됐다가 여기서는 강금이 되는데 우리는 가을철에는 숙살지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숙살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숙살지금. 성숙돼요. 가을에 곡식이 익으니까 성숙되는 거잖아요. 성숙된 금이라. 한말로 얘기하면 이건 어린 금, 자라는 금, 성숙된 금, 이건 늙은 금이라 노금이니까 그러면 늙은 금이라 그런 것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쌀독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쌀창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노금이나 냉금. 그러면 겨울철에 금은 냉하잖아요. 저 쌀창고가 뜨끈뜨끈하면은 그 바로 부패돼서 못 쓰잖아요. 냉금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금이라는 게 생명체뿐만 아니라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건 다 금이라. 돌 형상 가지고 있죠. 이런 칠판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사람 몸도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금이라. 금 가지고 있는 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체든지 무엇이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결국은 만물이 병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곡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거지. 근데 실은 꼭 곡식뿐만, 열매뿐만이 아니고 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을.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자가 무슨 연자라고 그랬죠? 부드러울 연자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부드러운 금이나 어릴 유나 유금이나 그게 어린 금이요. 그러니까 병화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싹이죠. 봄에는 태어난다 그래서 춘생이잖아요. 봄에는 태어나니까 생이고 여름에는 자라요. 잘 길러져요. 춘하가 양생하고 같은 거지. 이게 자라는 금이라고요. 그럼 병화 보고 자라요. 근데 가을에는 이게 곡식이 익으면 강한 금이 돼요. 그게 숙살이나 성숙한다는 그런 금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병화는 금화교육이요. 금화교육은 곡식이 익는 거죠. 그런데 정화로는 용금성기요. 그러면 금을 녹여서 써야 되잖아요. 기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쪼갤벽 갑옥갑, 갑목을 쪼개서 당기린 끓인 정화로 당겨서 쓴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노금이나 냉금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병화를 조우로 한다거나 정화 가지고 용금성기를 하는 건 가을이나 겨울철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사계절 모두 병화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경금만 사계절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행 전체가 병화의 기운을 필요로 하더라. 저희가 이제 사유적 근극을 보자고요. 사는 장생, 제왕, 묘 하는 거예요. 경금이 불 속에서 이 장생을 하는 거거든. 장생을 한다는 얘기는 불 속에서 큰다는 얘기잖아요. 생이니까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서 큰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불이 없으면은 활동 안 한다죠. 활동 안 하면은 이게 죽은 금이나 마찬가지다. 야, 금이 불이 없으면은 활동 안 해 죽은 금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곡식이 태양 없으면 이거요, 아니고요?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 없으면 뚝정이 되는 것하고 똑같으네. 그게 사금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황격을 보자고요. 우리 종욕격도 있고 종황격도 있고 같은 금으로 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으로 종을 했을 때 무엇만 병이 되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이때 병화는 필요하다 그거예요. 병화는 녹이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지는 거죠. 그러면 병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종욕격에서 병화 없으면 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죽은 금인데 활동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요것은 저 장명하는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런 게. 그래서 종황격이라도 병화는 필요하다. 근데 정화는 넣으면은 안 된다는 그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유는 제왕인데 깊어가는 가을에 금 제왕월에 곡식이 익는 거거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는 어떻게 해요? 금화교육을 하고 이제 가을에는 거두어 드리는 거지. 이게 금화교육이 결국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다. 그럼 묘는 우리 이게 묘라고 하는 것은 무덤묘자죠. 이게 12운성에서는 묘라 그래. 그런데 이게 사유축 금국해가지고 금고로 열매가 겨울철에는 저장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추수 동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축 금극 관계요. 이게 간목이 심지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간목이 꼭 아니라도 지지의 그 뿌리가 오사술미 인중에 이 뿌리가 이렇게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넉넉하게 정화의 뿌리가 있어야지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용금성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간목이 심지 역할을 하니까 간목을 도끼로 잘라가지고 이 경금으로 잘라가지고 정화로 태운다는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목생화입니까? 화생목입니까? 목생. 예? 이거는 목생화잖아요. 그런데 금화교육은 뭐예요? 목생화입니까? 화생목입니까? 그때는 화생목이지. 그러면 경금이 가을이나 겨울에는 용금성기 하는 것을 좋아야.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임수를 좋아야. 왜 임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 경금이 강한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임수로 강한 경금의 기운을 설기를 해요. 자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임수가 제대로 쓰이려면은 정화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정화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정해만목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역할을 못 해. 개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말썽꾼인데 왜 말썽꾼 하니? 정화를 끄잖아요. 정화를 끄면서 또 하나요. 경금이 개수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씻어주는 것도 아니요. 비 오는 것처럼 비가 오면 비가 계속 오는 거 아니죠. 자기를 녹슬게 만들어줘. 습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저 철봉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으면 그거 녹슬기가 10중 8구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금의 입장에서도 개수는 싫어요. 그리고 용금성기를 못하게 해야 정화를 꺼서. 그래서 이게 개수가 이럴 때는 이제 말썽꾼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럴 때 이 나쁜 것을 무토가 잡아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토국서 해줘. 아니면 무게아파 해줘. 저희가 경금이 오행 중 가장 강하고 냉하다.
가장 강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의에 굉장히 민감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예를 존중하고 숙살의 기운이 있고 권력하고도 관계가 있더라. 경금이 태양 너무 강하다. 그러면 임수로 설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아까 경금이 임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통관할 때, 목이 있을 때 통관이 되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게 목이 상처받는다는 얘기는 누가 상처받는다고요? 내가 상처받아. 이게요, 이게 생명용로 근간이잖아요. 내가 일간이 목이 아니라도 목이 어디 있든지 목이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아. 근데 금의 입장에서 목은 돈이나 아내요. 그러면 돈이나 아내 아픔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임수로 설계해주는 방법이 있고 화로 극하는 방법이 있어. 그럴 때는 이게 약신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금화교육이나 용금설기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수로 설기도 못하고 화가 부족해가지고 용금설기도 못하면은 경금이 왕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게요, 삼불기라고 해가지고 재관인이 흉해요. 그러면 재라고 하는 것은 금금보니까 돈이요, 아내요. 관이 부족하니까 화가, 관이니까 직장, 자식, 조상, 가문, 영광, 희망,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 그 다음에 인이 경금이 왕한데 또 토생금을 또 해줘. 그럼 더 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인도 나빠.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요, 공부요, 문서요, 내 태어난 고향이요. 그래서 경금이 왕할 경우에는 임수하고 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금이 신왕한데 이제 인옷을 화국이 돼야 돼요. 그럼 정화가 없더라도 지지가 화가 넉넉하면은 용금성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경신이 왕하죠. 근데 토생금을 대죠. 그러면 여기가 금극목 돼서 이게 인신충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이 병신이라. 그러면은 이게 약용신이 병화인데 인중에 병화 있죠? 여기는 지금 신중에 임수가 있죠?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수를 통관으로 보는, 이게 꼭 통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벌써 여기는 병화가 필요하겠고 여기는 수가 필요하다. 자, 생명론의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무나 중요해서.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이 목이 아니더라도 목이 다치면 내가 다치는 것과 같다. 예, 생명체의 목은 생명체인 나와 똑같다는 얘기요. 그러면 경금이 길신이 된 경우요. 경금이 길신이 된 경우는 우리 봄, 여름은 양권이죠. 양권에는 대개 길신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금이. 그런데 가을, 겨울에는 금 자체가 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을 더 조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음권에서는, 가을, 겨울 음권에서는 경금이 흉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금화교육이나 용금성기 되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길신이 될 것 같으면 의리파라든지 개혁에 앞장선다고 하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경영에 탁월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군인, 검찰, 경찰 이렇게 의의를 실천하는 쪽에서 그 직을 잘 수행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경금이 흉신되면 생명을 다치게 해. 그러니까 남의 손가락질만 받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경금이 만약에 화가 없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냉골 집안이라고. 그 집안 자체가. 그럼 냉골 집안이면은 여기서 배우자궁이 흉이라고 했는데 배우자궁만 흉일까요? 냉골 집안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역시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거지. 그럴 때 그 사람의 성정이 냉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폭이라든지 해결사라든지 그런 쪽에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한말로 얘기해서 경금은 타 일주보다 신왕한 경우가 많아요, 사주가.
그러면 경금이 타일조보다 신왕한 경우가 되는 그 이유가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그러면 경금 빼놓으면 천간에는 신금이 있죠. 그런데 이게 무기가 토생금에서 이거 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토잖아요. 벌써 지지에 진술충미토고 무기토가 있어. 그 다음에 금이 자기 편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축 금고에서 장생을 하죠. 그래서 4까지 경금이 뿌리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요거 자체가 많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경금이 다른 것보다도 강한 사주가 많아. 또 하나요. 우리가 경금이 기초반 때는 안 배우셨는데 우리가 이게 별경이라고 하잖아요. 별경인데 하늘에서는 별이라. 별하고 같은 게 뭐예요? 달이죠. 그러면 떠 있는 거니까 은하수도 마찬가지요. 물이니까 이건. 그럼 하늘에 구름, 이슬, 안개, 우박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금이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큰 바위고 철광성이고 곡식이고 열매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포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 개수를 가지고 한겨울철에는 이게 폭설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 여름철에도 우박 내리는 경우가 사주가 아주 냉하면 우박되는 거예요. 우리 화다금룡이라, 용금성기라고 하지 않고 화다금룡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많아서 경금을 녹인다 얘기죠. 녹인다는 얘기는 완전히 물로 변하게 해버린다 그 얘기요. 그러면 경금이 물로 변하는 거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대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신경성이라든지, 우리 폐라고 하는 것은 피부잖아요. 아주 피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이렇게 돼서 피부 트러블 한번 생기면은요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쪽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경금이 금으로 종했어. 그러면 총역격이나 종합격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무엇으로? 임수로 설계하는 게 좋다. 강하니까 그래요. 이게 금으로 종을 한 거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가 금으로 종했으면 수로 일단 빼줘야 돼요. 이게 겨울철만 아니라면, 겨울철에는 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으로 많이 있으면 수로 뺀다. 그 다음에 저 토가 많다. 토로 종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으로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게 경금이니까 경금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병화가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경금 있고 무기토가 있어. 그럼 토생금 되는 거죠. 이게 일성이라. 그러면 왜 무기토가 이불 역할을 한다고 했을까? 경금이 냉하다 그랬죠. 내 몸이 추워. 근데 인성이요. 그러면 인성은 내가 따뜻함이요. 그럼 내가 이불을 덮어 쓴 거나 같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약할 때는 무기토를 굉장히 방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목이 여기다가 뿌리 내리고 이 병화 보고 경금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생명체가 싹을 틔우려고 하면은 목이 있으려 하면은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온기되는 거고, 온기에 목이 자라고 경금이 활동을 하고, 만약에 화가 없으면은요 경금이 활동을 안 해가지고 금생수를 못 해요. 금생수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금이 신약할 때는 토인성이 길신이거든. 그러면 경금이 신약할 것 같으면 금으로 용신으로 쓸 수도 있고, 토를 인성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을 용신으로 쓰지 않고 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은 어떻게 됐든 생명의 무엇을 잘라버려요? 목을 잘라요. 그렇게 하고, 이게 수가 많을 때 토가 수를 제압을 해줘요. 특히나 가을이나 겨울에. 그 다음에 화가 많을 때, 화가 너무 많으면 토로 설기를 하고. 근데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금을 쓰면은 생명체인 목을 자르기 때문에
금으로는 여간해서 용신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용신으로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금 가지고 장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경신금을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신금이 토다금이. 왜? 자기가 묻혀버리니까. 그런데 묻힌다고 하면은 큰 금이 잘 못 쳐요? 작은 금이 잘 묻혀요? 그래서 특히 신금은 토다금매를 싫어해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데 딱 갇혀가지고 자기 빚을 발휘를 못하는데 얼마나 숨 막히느냐고요. 이 다인성이요. 이게 토다니까 인성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부모독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은 부모독이 없다는 얘기는 자식 고통이 곧 부모 고통이요. 부모 고통이 자식 고통도 되는 거예요. 특히나 클 때는 부모가 사업에 어려워서 실패하면 자식들 다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토다금배는 역시 삼불기요. 세 가지가 귀하지 않아요. 이게 세 가지는 여전히 재관이니.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토다금매가 되면은 이게 어렵죠. 그랬을 때 금 자체가 돈이요. 그래서 돈이 묻히면 돈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얘기나 똑같으지. 묻혔으니까 내가 거기서 활동을 못해. 운신이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막혀 있으니까 견문이 좁아요. 그러면 견문이 좁으니까 생각이 편협될 수밖에 없어요.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이 단순하고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언어 행동이 답답해. 고집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직업이 일정치 않을 수도 있고, 인성이 흉이니까 학생 때는 기숙학교로 보내야 돼. 부부라면은 주말 부부가 좋죠. 그리고 객지에서 아이를 보내거나, 이게 자랄 때 특히 저 인성이 부모니까,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부모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간목이 약신이 되는 건데, 이게 토가 너무 많고 간목이 없으면은 이건 민둥산이죠. 민둥산이나 황무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필요한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더 읽어보세요. 수풀림, 빽빽알쌈, 빛날빈, 소나무 송이, 이게 군락을 이루어요. 동식물이 깃들으려고 하면 나무 하나 한 그루 있는 데서 깃들이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군락을 이루어요. 뽕나무 상자라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땅 많은 데다가 갖다 심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소토해 준다 그래요. 이게 성글소자가 이 성글소자 쓰기도 하고 이 성글소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소토해 준다는 얘기는 땅의 왕한 힘을 간목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 수화는 조우가 되고, 이게 64개에서 얘기하는 수화기제요. 금목은 열매나 곡식. 그러면 태어났다 죽고 일생이, 이것은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저희가 여기를 한번 봐요. 수화는 조우가 되고 금목은 생명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것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수화는 이거 기준선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선은 생명선이라고요. 그래서 기준선하고 생명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다 같이 생장수장. 그러면 이게 수화에 의해 가지고, 수화화에 의해 가지고 이 조우에 의거해서 금목 만물이 생장수장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장화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이제 목화토금수에서 이게 토가 항상 환절기에 있는 거죠.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앙토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봄, 여름, 늦여름이거든. 그래서 이게 장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장화, 수장하고 더 간단하게는 생장, 수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좌우요. 이게 좌우충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기준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좌우충을 충이라고 이렇게 보면 참 어렵다. 그러면 지구 자체가 소멸된다는 얘기는 내 사조가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는 보지 말자. 오온육기학에서 좌우소음군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좌우소음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경금 특징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